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일부에서는 서울 용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강태용 후보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와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화로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지금 출마하시는 용산이 신정치 1번지라 불리잖아요. 예, 이 그렇습니다. 용산에 출마하시는 출마의 변부터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우선 제가 5년 전에 여기서 이제 정치를 시작할 뜻을 뒀는데요. 5년 전에 제 고향, 제가 태어난 곳 용산으로 돌아온 저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신 용산 구민들께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용산 초선이라는 자세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 그리고 박원순 시장 시절, 또 거대 야당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해서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정권을 바꾸자마자 경부선, 경의선 등 이 철도 지하화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집어넣고 또 법안까지 제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용산 정비창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서울시장에 맞서서 예. 이 정비창을 지켜내고 또 오세훈 시장과 함께 국제 업무직으로 이 거대한 탈바꿈을 시작했습니다. 용산공원도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민주당의 무리한 주장을 막아내고 지금 착착 진행 절차가 이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산공원 같은 예. 경우에 일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있어서 반환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대통령실이 있는 이상 용산 미군 기지는 하루라도 더 빨리 진전이 될 겁니다. 야당은 여태까지 약속만 했지만 권영세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제대로 지켜냅니다. 우리 여당 중진으로서 힘 있는 중진 의원 권영세가 되어서 용산 구민들이 원하시는 철도 지하화, 재개발, 재건축, 국제 업무지구, 또 용산 공원 반환 등 아주 굵직한 수건 사업들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응원을 해 주신다면은 아주 이 용산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 그런데요. 예. 지난번 출마하셨을 때 용산이랑 이번 용산은 완전히 다른 용산이잖아요. 이 대통령실 이전에서 네, 그렇습니다. 신정치 1번지다 뭐 이런 수식어도 붙었고요. 이 예. 야당이 용산 지역구를 보는 대하는 자세도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야당 용산 자체하고 제 저에 대해서 예.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번 정권 교체를 그렇죠. 일어난 주역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초대 통일부 장관도 말씀하신 지내셨고요. 대로 예. 이제 대통령실이 와 있는 이 정치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판세는 현재는 좀 백중으로 여론조사에 나오는데 예. 이 다녀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아니 저 보니까 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여야 대표가 모두 용산을 찾았고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출정식을 이제 용산역에서 했거든요. 예, 그랬죠. 아마 어제 강태용 후보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 심판론의 현장이 바로 용산 지역구거든요. 권영세 후보 지금 출마하시는.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선거가 정권을 심판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 있는 전체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용산 주민들이 판단하는 걸 텐데 투표하는 걸 텐데 정권 심판보다는 용산이 지금 구도심으로서 지금 발전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주거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인프라도 안 좋고 경제 이제 대통령실이 넘어와서 이 정치 중심은 됐습니다만 경제 문화 이런 쪽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산을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바꿔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용산에서 대통령실이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빠져나가는 순간 용산의 발전은 매우 어려워지게 될 거다 저는 봅니다. 그 얘기 좀 해보죠. 어제 이제 강태용 후보도 이 대통령실 이전 이거를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고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이 문제를 건의하겠다. 민주당으로 정권에 다시 넘어오면 용산에서 대통령실을 빼는 걸로 이거 공약으로 제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이제 오늘 오후에 방송될 이 TV 토론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용산은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청와대로 가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세종시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세종시로 보내려면은 그게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개헌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요. 관습법상의 관습법상 수도가 서울이기 때문에 이거를 헌법을 고치는데 헌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난 사회적 비용, 경제적으로 환산할 때 엄청난 비용을 들게 됩니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비용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종으로 옮기는 건 훨씬 더 엄청난 비용이 들겠고 또 청와대로 다시 옮긴다 할 경우에 그 경우도 또 엄청난 비용이 들 뿐더러 과거에 이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러 대통령들이 옮기기로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5분 정도의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실천을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으로 옮겨서 용산이 이제 모든 도시계획의 중심지, 국토계획의 중심지가 됐는데 만약에 용산에서 대통령실이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용산의 그런 중심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용산의 굵직굵직한 발전들이 전혀 진전이 되지 않거나 혹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얘기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느 언론에서는 아주 현실성 없는 공약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 강태용 후보의 대통령실 제2전 공약을 뽑기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앞서 용산 지역 여론조사가 백중세로 나타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했습니다. 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6일에서 27일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강태용 후보 42%,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41% 이렇게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여론조사는 훨씬 더 많이 차이 나는데 또 개딸들이 못하게 해가지고 이 공표를 더 이상 못하게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아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제가 한 12% 정도 앞선 걸로 후보님, 그 여론조사는요. 어제 11시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공표를 금지시켰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개딸 관련한 발언들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딸 관련한 발언들은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는 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지금 딱 시간이 출근 인사 마칠 시간인데요. 후보님 혹시 지금 점퍼 무슨 색 점퍼 입으셨습니까? 빨간색 점퍼 입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 이제 언론 조간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빨강 점퍼가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제 접전지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은 접전지에서 하얀색 점퍼를 입다가 파란색 점퍼를 꺼내 입는다. 요 기사가 있어서 그래서 접전지인 용산에 출마하시는 권영세 후보는 어떤 색의 점퍼를 입으실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원칙대로 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빨간 옷을 입고 당당하게 심판을 받겠다 이런 자세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격전지 특히 수도권 격전지에서 하얀 점퍼 입는 여당 후보들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의 이유가 뭐가 됐든 저는 우리 당의 색깔인 빨간색 점퍼를 입고 정당하게 심판을 받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좀 있어서 수도권 격전지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이 정권 심판론 물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당연히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거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일부 있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투표는 뭐 전국 투표를 그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현실적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 그 지역 발전에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 이 서울시장 또 중앙정부 뭐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죠. 이런 데하고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후보가 가장 잘 더군다나 요즘 같은 정당 간의 갈등 상황에서는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보님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의정 갈등 관련해서요. 네. 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뭐 전공의와의 대화가 현실화 될지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이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결을 저는 정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잘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 그 전날 그제가 돼요 벌써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셨는데 좀 약간 일부에서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좀 제가 방점은 저는 그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2,000명 부분도 의제 속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일부에서는 그게 좀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그저께 저녁에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이 나와서 그걸 분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보면은 지금 의사분들 단체에서도 좀 서로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가장 좀 강경한 것 같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전공의 단체와 전 인사들과 허심탄회하게 그 얘기를 해서 우리 젊은 의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의료 개혁 혹은 의사 정원까지 포함한 의료 개혁을 생각하시는지 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토론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이 예. 수도권 격전지에서 총선을 치르는 권영세 후보님을 비롯한 많은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 예. 입장에서 보면 이 총선 전에 빠르면은 금요일 사전투표 전에 뭔가 이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러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마주하는 총선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예. 단순히 대화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어떤 메시지를 전공의들에게 줘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어떤 의사 단체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 예. 진정으로 우리 그 의료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시면은 예. 그게 2,000명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전공인들이 생각하는 얘기도 충분히 예. 듣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전공인들이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은 담화에도 나오고 정책 주장에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수용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예, 후보님. 그래서, 그 증원 2,000명 고수 문제에 대해서 정책실장은 열려 있다. 고수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아마 전공의들에게 나는 2,000명을 고집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가 당연히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정책실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오늘 아마 논의가 되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런 얘기를 누군가 묻거나 혹은 묻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으로 대통령의 워딩으로 직접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전투표 전까지 어떻게 보세요? 풀릴 거로 보십니까 이거? 기대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글쎄요.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풀릴 수 없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후보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공의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오늘 사이에 응하게만 된다면은 완전히 풀리거나 혹은 풀리는 방향으로 진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결국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이제 워딩으로 2,000명 고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의중이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권영세 서울 용산에 출마하시는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와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